자, 오늘의 시사평론가죠.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진격의 검찰, 위기의 삼성입니다. 네, 진격의 검찰, 위기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어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할 것을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은 어제인 1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을 했는데, 이전에도 이제 우리 코너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속 다뤘었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그때 검찰이 이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요. 우선 검찰이 그동안 1년 9개월에 걸쳐 이제 삼성 관계자 총 300명 정도를 860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50여회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제출된 수사 기록만 해도 21만 4천 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사를 하였음에도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사실 무고한 기업인을 그동안 괴롭혔다는 비판밖에 받을 게 없고요. 또 이는 검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사건에 이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문제되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 또 배임 같은 범죄는 이게 대단히 성립 자체가 사실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또 명확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검찰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 재판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면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 이후에 이제 최종 처분이 나오기까지 2달 정도 걸렸는데요. 검찰은 지난 2달 동안 이제 부장검사회의도 열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번 전격 기소 결정을 보면은 결국 수사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이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제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이제 외부감사법 위반, 또 업무상 배임, 이렇게 이제 3가지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죠?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법이 있냐 없냐입니다. 일단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은 이 계열사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과거 1996년에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인수로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지분은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이 부회장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1.37%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징여나 상속을 받는다 해도 사실 지분 구조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시기에 이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회장은 이 제일모직 지분은 23.2%를 보유한 이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이후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됐는데,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맞바꾸는 것으로 이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매우 유리하게 정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제일모직 주식 한 주가 있으면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부회장이
16.4%의 지분을 확보해서 이 합병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 정도, 당시 시가로 8조 원인데요. 이 4% 정도의 지배력도 확보해서 그룹 지배권을 거의 공고하게 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예. 이 검찰은 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 합병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거짓 정보 유포, 주요 주주 매수 등 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이 부회장 측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다. 처음부터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했다며 이제 작심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는 그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보고를 받았는지, 또 예. 이제 합병과 합병 비율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또 이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이 관여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라고 보는 게 이제 프로젝트 D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걸 네.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순환 출자 금지, 금산 분리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대응 전략을 보면은 총 6개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현재 제일모직입니다. 예.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 대주주의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매입 등 이런 게 총 6개 있습니다. 네. 결국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 문건을 통해 입증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네. 그에 반해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인 문건이고 승계 작업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문건 그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 합법적인 거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프로젝트 지문건이요.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됐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위 문건 하나만으로는 결정적인 단서가 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예.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디까지 증거자를 확보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앞으로 재판에서는 이 프로젝트 G 문건이 스모킹건이 될지 불발탄이 될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영끌 공모주 계약 열풍, 시중 자금 블랙홀 대나입니다. 예. 자, 영끌. 그러니까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영끌. 네. 자, 그런데 이 주식에서도 영끌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예, 최근 정부의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그리고 1%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의 돈이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이제는 최악의 상태인데도 국내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동학개미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이제는 집중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예.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 열풍에 더욱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 열풍의 근원지가 바로 지난 7월 상장한 SK 바이오팜입니다. SK 바이오팜이 이제 청약을 하고 이제 바로 따상이 듣는데 이 따상이 뭐냐면요.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다음에 바로 상한가가 되는 겁니다. 2,000원짜리 주식이 사자마자 바로 5,000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SK 바이오팜을 보면은 공모가가 49,000원인데 어제 종가가 17만 원입니다. 한 달 만에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한 이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제 하루에만 통합 경쟁률이 427대 1이고 또 청약 증거금으로만 16조 4천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해요. 그 최고 기록이죠. 현재 카카오 참. 게임즈 공모가가
24,000원을 결정이 됐는데요. 네. 지금 경제률대로 쭉 가면은 1억 원을 청약해도 한 2주 정도만 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0주를 배정받으려면 이제 10억을 청약으로 넣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24,000원짜리 주식이 황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 동원이 가능한 기업, 기관, 유력 자산가에게 더 많은 주식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일부 제한은 있지만 결국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더 많이 받는 현행 방식에서는 이 몇 배씩 오를 게 확실한 이런 경쟁률 높은 공모주는 이 소액 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공모주 배정 방식에서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이 예. 있습니다. 예, 제도 개편이 시급한 시점 같습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같이 힘든 때에 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뭐 선별 지급을 하느냐를 놓고 지금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인데 영끌 소식 들으니까 또 좀 씁쓸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돈 있는 사람은 뭐 지원금 받으면 안 되겠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죠.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